한 여성이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의 정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의심의 화살은 이 여성의 남편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른바 전주 드레스룸 사망 사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숨진 지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경찰 안팎에서는 단순 변사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 시계바늘을 4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유족이 남편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8년 12월 4일 날 드레스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아내가 발견됐는데 네. 허리춤 높이의 어떤 목을 맸던 그 모습이었는데요. 아하. 드레스룸이 잠겨 있었고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의심해서 관리사무소까지 내려와서 마스터키하고 망치를 요청해서 그 이후에 발견했고 네. 신고 자체도 사실은 남편이 한 게 아니고 네.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했는데 아내의 유족들, 아내의 어머니나 네. 언니가 봤을 때는 왜 바로 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관리사무소까지 갔더냐, 또 왜 직접 신고하지 않고 그 가족들이 이웃들이 신고를 했느냐. 그리고 두 사람이 좀 갈등이 있어서 이혼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망을 본인이 극단적 선택이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야, 뭐 아내가 드레스룸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빨리 뭐 119나 해야죠. 뭐 이런 데다 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실까지 가갖고 마스터키 받아오고 망치 빌려오고 그리고 뒤늦게 들어갔다. 유족들은 이 점을 좀 의심스럽게 본 건데, 그리고요, 남편은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의심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아내의 마지막 행동이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본인이 목숨을 끊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일반적인 경우냐? 양지열 변호사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화면에 잠깐 비치는 게 뭐냐면요. 동생에게 이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보낸 문자인데 위에 있는 게 비밀번호고. 이게 휴대폰, 본인의 휴대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비밀번호인 거고. 네. 그리고 그냥 드레스룸 대피소 아래 이게 딱 아는 사람이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있고 이렇게 써놓으면 휴대전화를 여기서 찾아란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동생이 이걸 알아들었군요. 근데 저게 마지막 어떤 순간에 보내는 거라면 네. 그래도 하다못해 뭐 사랑했다거나 미안한다거나 상식적으로 동생에게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는 뭔가 쫓기듯이 몸을 숨기거나 할 때 저거는 감춰두고 싶었을 때 나의 죽음을 의식한 문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고 저거는 감추고 싶었을 때 보내는 문자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뭐 사랑했다,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텐데 뭔가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남겨놨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죽음을 마치 예상 못한 것처럼 그렇죠. 생각할 수 자기의 있지 죽음은 않습니까? 예상 못했고.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 휴대전화를 이 아내는 왜 끝까지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 때문이겠죠, 물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박지원에서 네, 네. 잠깐 했었잖아요. 제 휴대전화 안에 남편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의 외도의 증거들이 휴대폰에 그리고 그 증거에 가정폭력까지 행사했던 증거도 들어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집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이혼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안에 그런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런 증거들을 만약에 세상을 떠나려 한 사람이면요. 네. 내가 억울해서라도 나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거를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 그렇죠. 라고 해야지 이걸 감출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선택을 집안에서 했기 때문에 혹시 가족들 말고 남편이 먼저 봐서 이걸 없앨까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석연치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드레스룸 안에서 남편의 핏자국이 발견이 됐어요.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렇죠. 핏자국이 뭐 엄청 많이 발견됐다 모르겠지만 또 핏자국을 닦았던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핏자국이 약간 발견됐고 아내의 핏자국하고 남편의 핏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퉜을 가능성도 있고요. 옛날일 수도 있고 그때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의심을 한 건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다른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데 휴대전화라든지 TV 박스 조사도 했는데
별다른 단서를 좀 확보를 못한 걸로 보입니다. 어허.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살인이라면 네.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좀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막 고구마 먹은 느낌인데 답답한데 그럼 이거 답답합니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만약에 뭐 남편이 할 수도 있고 아내의 극단 선택일 수 있지만 네. 형사 재판이 되려 그러면 아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단서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살해 뭐 동기 없는 거잖아.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있지만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나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기소로 지금 할 생각인데 유족 측, 그 아내의 유족 측들이 반발을 지금 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휴대전화 안에는 가정폭력의 증거도 있고 멍자국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걸로 폭행에 관련된 처벌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그리고 사실 이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단순 폭행이라고 한다라면 더더군다나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한데 그걸 망자에게 뭐 처벌 여부를 물어볼 수도 없는 알겠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되게 답답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9번째 소식 만나보시죠.